만약에 공인중개사한테 그 확인 설명서 작성 의무를 전가하시려면 시스템 보완을 먼저 해주세요. 그거는 매도인과 임대인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정책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주셔야 이 부분이 개선이 되지. 또 하나 드리고 싶은 얘기 있어요. 뭐요? 이번에 네. 공청회 때도 살짝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우리 손님들한테 네. 임장에 따른 보수받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거 누구한테 청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고객들이 생각을 하셨을 때 이제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는 한 명의 고객과 한 명의 매수자야. 근데 이 한 개의 매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저희는 그 현장을 수십 번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요. 수백 번 왔다 갔다도 할 수 있는 그런 경비랑 부대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제 그리고 그 물건을 정리해드리고 매매를 해드리기 위해 또 임대를 놔드리기 위해 광고비까지 다 지출이 되고 있는 상태고 그게 될 때까지 저희들이 움직이는 패턴이다 보니까 여러 번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들어가는데 딱 매치가 되는 건 단 한 사람들만으로의 인식이 있다 보니까 조금 너무 편하게 일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좀 어느 순간에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 그것도 있어요. 고객들에게는 송구한 얘기지만 네. 온 동네 부동산을 다 가서 집 다 보고 마지막에 계약 체결은 사장님 얼마 받으실 거예요? 이 얘기로 지금껏 쌓아온 공인중개사들의 노고를 한 번에 묵살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손님한테 정말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뭐 이거를 사셨을 때 발생하는 비용들 아니면 부대 상황들 설명 다 하고 뭐 여러 가지를 다 제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계약하기 전에 얼마 받으실 거예요. 그 부동산을 찾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한 매도자는 부분이 더 얼마나 많이 받아주는지.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이 조금 개선이 되려면 단순히 중개 보수만 갖고 논할 얘기가 아니고 손님들이 임장하는 과정에 대한 프로세스도 정부 입장에서는 반드시 점검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그 다음 중개 서비스 측면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서비스. 제가 이거 보고 흥분을 많이 했어요. 공청회 들으면서 흥분을 많이 했어요. 다 그랬어요. 정말로 여기에 이제 우선 정부 자료 기준으로 하나씩 짚어볼게요. 지금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사고에 대한 소비자 보호가 미흡하다. 확인 설명과 매물이 상이하다. 여기에서 언급된 내용이 뭐 보일러, 바닥 막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벽지 상태 막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대표님, 네? 우리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거래하잖아요. 맞습니다. 비어있는 집이 아니에요. 외국은 대부분 다 이주를 나가고 빈 집을 가지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뭐 가히 일본에서만 하더라도 조그만 오피스텔을 얻더라도 체크리스트에 오류사항 다 체크해서 나가는 세입자한테 다 청구하고 새로운 세입자한테 현재의 상태 100% 완벽하게 체크해서 거래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네. 우리나라는 시간 맞춰서 5분 집 보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솔직히? 그리고 임차인이 집에 거주를 하거나 실소유주들, 매도자들이 집에 거주를 할 때, 그리고 또 이사 나갈 때 자금력이 없기 때문에 나가고 들어오고 당일에 처리되는 케이스가 거의 99%예요. 그럼요. 그리고 그거를 짐이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계약을 진행을 하다니 확인 설명의 의무는 누구예요? 매도자 공인중개사한테 임대인에서 임대인한테 저희도 요청하고 물어보고 확인하면 그때 임대인도 당시는 모른대. 아무런 문제가 없대요. 그렇게 체크를 해서 확인 설명서를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그게 틀리다는 거는 한쪽 부분의 이야기인 거고 그 매수자가 본인이 집을 움직였을 때 매도를 했거나 임대를 했을 때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정 대표님 얘기하시는 건 매도하고 그 매도인이 그 집에 전세로 계속 살 경우를 얘기를 하는 그럴 거죠? 경우에도 당연히 짐의 움직임과 패턴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2년이 지나고 임대기간이 끝나서 집에 들어갔을 때 계약 당시를 논할 수도 없고. 그럼요. 이거는 조금 현황에 맞게끔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저희 나라에서의 시스템에서는 99%가 짐이 있는 상태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돈을 받아서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모든 시스템이 이렇게 갖춰진 상태에서 굉장히 저희들이 질을 높이고 싶은데 어떻게 높여야 될지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장롱 빼고 집 봐요? 이게 매우 심각한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10분 집 보기도 어려운데 여기 보일러 몇 년씩 됐어요? 이거 보일러에 붙어있는 연식 체크하고 뭐 일일이 체크리스트 하고 그럽니까?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법제화되어 있어서 네. 이 부분은 꼭 먼저 사전에 체크해야 되고 뭐 임대인, 매도인은 여기에 적극 해주시고. 동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부분이 네. 법제화되어 있으면 되게 쉽죠. 네, 할 수 저희는 그냥 얼마든지 할 수 할 수 있어요. 있어요. 너무나 명확하게 법적으로 그러면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도 저희는 너무 좋아요. 투명하고 깨끗하고 좋아요. 예. 그런데 그 부분이 그렇게 진행이 안 되고 저희한테 너네들이 확인해 줬어야지. 제일 어려운 거. 집 거래됐는데 나중에 장롱 뒤에 벽지에 뭐 곰팡이가 잔뜩 폈다고 알 수가 있나요? 알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논해야 되는데 저희 나라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집을 그대로 놓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도자, 임차인, 실소유자 분들도 장롱 뒤를 쳐다보고 살지를 못해요. 그분들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 모름을 알고서 진행을 그렇죠. 했는데 이제 나중에 짐을 빼고 나니까 보이는 상황은 이제 서로 저희들이 중간에서 수습을 해드리고 이렇게 맞섰으면 해드리는 거지 화기설명서 기재 사항에 상이하게 일부러 기재하진 않습니다. 그거를 기재를 빼놓고 누락하는 케이스는 있을 수 있겠어요. 놓칠 수는 있어요. 네, 그럴 수는 있겠어요. 하지만 그거를 더 잘 써야 된다? 만약에 공인중개사한테 그 확인설명서 작성 의무를 전가하시려면 시스템 보완을 먼저 해주세요. 임대인이나 매도인 입장에서 그분들이 제시해준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작성하게끔 만들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류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매도인과 임대인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정책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주셔야 이 부분이 개선이 되지 단순히 공인중개사가 왜 불가능한 내용까지 저희한테 책임지라고 하면 그거는 안 되죠.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우선은 이명수 네. 대표님이 흥분을 확인 자꾸 하고 설명서에 있습니다. 대한 내용은 이거는 정부가 그냥 간단하게 접근하실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조금 신중하게 기울여서 요구할 사항 있으시면 요구하세요. 저희들도 할 수 있어. 안 네.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협회도 음. 정부가 제시하는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시고 싶은 얘기 전달해 주시고 왜냐하면 공인중개사 전체의 사활을 좌우하시는 일을 해주시는 분들이니까 너무 감사하죠. 네. 본인의 개인 시간들 쪼개가면서 그럼요. 맨날 고생하세요. 시위해주시는 예. 되게 많은 분들한테 너무 감사해요. 저희 세종 네. 국토부 앞에요. 지금 일일 시위하고 네. 계시고 비 오는데도 지금 그러니까. 그 고생하시는 거는 다 알고 네. 있으니까 한번 저희들 이런 중개사들 이야기를 좀 잘 들어주시고 반영을 해주시고 수긍할 건 수긍해주시고 넘겨주실 건 넘겨주시고 이렇게 조금 서로 잘 진행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비소유자와의 계약 뭐 이런 것들은 법률적인 문제라서 네. 저희가 뭐 논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공제제도 강화시켜 주실 거면 강화시켜주세요. 강화시켜 주는 거 저희도 저희도 원하는 겁니다. 공감하거든요. 네. 대신에 저희한테도 상대급부에 대한 베네핏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강화만 그렇죠. 하고, 강화만 하고 저희들한테는 요구만 하고 저희들한테 중개하자에 대한 부분이 문제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할인율을 대폭 적용을 해주신다거나, 뭐 자동차 보험도 할증 할인제도 있는데 저희한테도 그런 부분 적용해 주신다고 하면 얼마든지 늘려도 되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누가 어디에다 이렇게 댓글 다른 걸 봤어요. 식당을 갔는데 맛이 없었어. 그 밥값 안 내요? 그렇죠. 나 그거 제가 그 친구가 그거 댓글 다는 거 보고
그러네. 밥값 다 내네. 그러니까 밥값 다 내잖아. 그러고 그 어쨌거나 다음에 안 가면 돼. 본인들이 받았던 서비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부담할 건 부담하고 주장할 건 주장할 수 있게 체계화 시켜주셨으면 하는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건 지금 모든 게 다 완벽해서 모든 게 시작이 될 수는 없어요. 예. 네, 그 완벽한 거 없으니까 자꾸 개선해서 보완해서 서로 타협해서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게 저희 모든 사회생활이다 보니 정부가 원하는 거 있으면 저희들도 수긍할 건 수긍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렇죠. 하면서 서로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지 저희들이 뭐 무조건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건 아닙니다. 좋은 방향 있으면 저희들도 개선하고 노력하고 시켜주시면 다 할 수 있고요. 대신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모든 공인중개사 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국민들도 그런 것 좀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뭐 추가적으로 다가구에 대한 권리관계나 뭐 이런 내용도 있는데 네. 이 권리관계하고 관련된 건 계약서 작성할 때 네. 행정기관 가서 전세, 음. 전월세 리스트 뽑아갖고 오게 하시거나 되게 명확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한 뭐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거지 공인중개사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내용들은 100%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임대인이 고지 의무가 있죠. 있어요. 있는데 임대인의 고지 의무에 대한 부분에 대한 안 해주면 어떡할 거예요? 임대인이 아니라고 하면 저희도 할 수가 없어요. 네,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저희가 만약에 그러면 아니면 권한을 저희한테 부여를 해주던지. 그렇죠. 예. 지금 이렇게 다가구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 사항을 면밀히 확인하지 않아서 네. 공인중개사 하지 않아서 고객이 피해를 봤다. 단순히 이 부분이 공인중개사의 문제이냐? 아니면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저희들이 그거에 맞춰서 진행을 해요. 근데 예를 들어 이제 주택은 그렇다 치더라도 상가를 진행을 할 때 근린생활시설 용도에 근린생활시설 용도에 뭐 이런 업종이 들어가고 싶은데 가능할까 저희들이 허가까지 다 뒤져서 찾아주고 전화해서 시청에 물어보고 따져주고 해서 일반적인 건 다 진행이 되는데 이걸 문서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냥 전화상으로 된대요, 가능해요 하면서 법제도를 카피를 해서 고객들한테 보여드리고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거든요. 근데 그렇게 중개도 하는데 이렇게 요구를 할 게 있으면 법제화 시켜서 저희들한테 권한을 좀 주시면서 이런 거를 의무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한이든 아니면은 문서화 시켜서 발급을 받아 오게 하시든 그러한 시스템 개선으로 보완해야지. 그러면 보완이 가능해요, 충분히. 네, 이거를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고객도 예를 들어 이런 것 좀 출력해서 오십시오 그러면은 그거 원룸 조그만 거 하나 쓰는데 그거 얼마짜리라고 그런 걸 왜 갖고 오라가냐 귀찮아해요. 참 어려워. 진짜 면박을 무지 주세요. 이게 아마 젊은 분들은 어떤 것들을 발급하시나 막 이런 것들하고 관련된 얘기를 하면 대화가 잘 되는데 진짜 공인중개사들이 뭐 그러한 요구했을 때 대다수의 임대인들이나 연세 있으신 분들은 어렵죠. 네. 하지 말라고. 요즘 같은 스마트한 세상에 참 그분들도 되게 어려우실 걸로 아는데 그분들과 중개를 하는 저희들 또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네. 참고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지금 뭐 소비자 편익 증진 필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네. 그 중에 뭐 전자계약하고 관련된 내용도 나오고, 네. 온라인상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제도. 네. 이 허위 매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난번에 분명히 언제였죠? 작년에? 네. 작년이었죠? 허위 매물 광고하지 말라고. 네, 그래서 저희 중개들한테 표시광고 위반 관련된 내용 다 들어서 그렇죠. 지금 각종 구청, 시청에서 표시광고 위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제재를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광고도 공인중개사밖에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런데 예, 말씀하세요. 네, 직거래 매장에서 움직이는 각종 카페에서 직거래 사이트들 움직이는 물건들 그런 것들도 많이 있고 각종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허위로 말씀하신 대로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런 표시광고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광고를 하고 하는데
아니, 저는 최근에 그것도 느껴요. 여기에도 예 써있다시피 뭐 프롬테크 많이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그들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과연 표시 광고 위반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는 광고를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거든요. 네. 개업 공인중개사만. 네. 소속 공인중개사도 할 수 없어요. 맞습니다. 보조원도 할 수 없어요. 네. 그런데 그 많은 곳에 깔려있는 부당한 광고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프롬테크 사업을 육성만 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적용되고 있는 되게 많은 의무사항, 법제화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또한 거기에도 동일시 적용하셔야죠. 왜냐면 거기도 허위 광고 아니면은 잘못 광고하시고 있는 거 신고 모니터링 하신다고 하는데 신고하면 처분하실 거예요? 이러한 것들 되게 복잡한 내용들이거든요. 단순히 접근할 내용들이 아닌데 아직 정책과 현실의 밸런스가 잘 맞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단순히 우리한테 자꾸 얘기한다는 게 참 가슴 아픈 현실인 것 같아요. 어떡할 거예요, 지금? 뭐 어떻게 저희도 이렇게 돼서 허위 광고 없어지고요. 네. 그 다음에 정당한 매물, 정당한 광고를 할 수 있게끔 저희들한테도 힘을 실어주신다면 저희는 기꺼이 승낙하겠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이번에 시끄러운데 어떻게 할 거예요? 모 광고를 올리는데 왜 그 모 기업체에 있는 모든 광고를 제가 올렸어요? 왜 다른 포털 사이트에서 그걸 끌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N사에 올라가 있는 메모를 왜 지금 다른 사이트에 들어가서 프롬테크 어쩌고저쩌고 주장하면서 이 업계에 지금 중개보수를 반토막을 내는데 주도하고 있는 D사가 왜 그거를 갖다가 막 쓰고 그게 왜 본인들이 올린 매물인 것처럼 그렇죠. 올라가냐고요. 그렇죠. 그런 시스템은 어떻게 모니터링 제도화에서 개선이 되는 거예요? 뭔가 해야죠. 저희들이 계속 요청을 했었으나 별로의 대응력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과연 그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은 하고 계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네. 그렇게 단체에 가입해 있는 공인중개사들도 사실은 좀 자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저희들의 생존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중개업 현업에서 뛰시는 분들의 현업이 노고도 많은 건 알고는 있으나 그렇게 조금 뭐 시스템이 어떻게 이렇게 돼서 본인이 조금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그런데 같이 합류해서 움직이는 것들도 문제가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실질적인 매물, 제가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받은 매물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시스템 하나로 끌어당겨서 본인 매물인 양 하면서 거래를 한다. 모르겠어요. 저는 좀 양심에 찔리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중개업이 되게 위태로운 진짜 변곡점에 와 있는 느낌이에요. 변곡점. 현장에서도 어려운데. 현장에서도 충분히 어렵거든요. 지금 안 그래도 경기도 없고 막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말로 어려운데 지금 완전히 정말 안 그래도 간신히 버티는 되게 많은 공인중개사들이 계실 텐데 걷다가 진짜 찬물을 부은 거죠, 진짜.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선은 내용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먼저 잠깐 멈췄다가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